화가 난 상황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만 참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예문사 김사원입니다. 이번에 같이 읽어볼 책은 예문 아카이브의 신간도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세계적인 분노 심리학자 라이언 마틴이 직접 집필한 책으로 타인의 분노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도서입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진짜 공감되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20대 후반 예비 신부님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2년째 교제 중입니다. 평소에는 욕도 전혀 안 쓰는 다정한 남자친구인데 유독 운전할 때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욱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해요. 그거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그거 진짜 본성 나오는 거야. 욱하는 성격 절대 못 고쳐. 이러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또 평소에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라 너무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냈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확실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결혼을 하면 남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뀌기도 했어요. 울포트라는 심리학자의 주장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의 그 됨됨이나 아니면 날마다 하는 행동을 좌우하는 게 주특질이고 그 사람은 참 재밌다 아니면 다정하다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 행동이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중심특질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특정한 상황에만 나오는 게 바로 2차적 특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마다 욱하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가진 그 다정함인 주특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래도 결혼을 약속한 만큼의 깊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면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이 된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화가 많습니다. 성적 때문에 엄청 예민한데 그것 때문에 가족한테 아무렇지 않게 화를 냅니다. 엄마도 갱년기가 오셔서 요즘은 크게 싸우는 일도 많고 방에 들어오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사연은 좀 공감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고3이면 엄청 예민할 시기잖아요. 맞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화가 나면 더 약간 화풀이를 좀 쉽게 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난 상황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격해진 감정에서 나오는 거래요. 책에서 설명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5-4-3-2-1 기법입니다. 그게 뭐예요? 화가 난 순간에 주변에 눈에 보이는 5가지, 그리고 만질 수 있는 4가지, 들을 수 있는 3가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2가지, 맛볼 수 있는 거 1가지를 찾는 거예요. 주변을 탐색하고 물건을 찾고 있다 보면 스스로 좀 마음이 편해지고 분노가 좀 옅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엄마한테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욱하고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집에서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데 엄마랑 싸우다가 이렇게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라면을 먹어보자든지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 상황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좀 감정을 순화시키는 게 아닐까. 책에서도 화를 가라앉기까지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수시로 화를 내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에요. 제 잘못이 아닌 일이라도 저한테 소리를 치면서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오해한 상황에서도 무작정 짜증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사 때문에 매일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랑 있으면 하루 종일 너무 주눅들고 눈치 보고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화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확 풀이가 되니까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이 화가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을 매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당장 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약간 이해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또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 분노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방법이 바로 분노를 도식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도식화 3단계가 바로 그 촉발 요인 찾기, 분노 전 상태 파악하기, 평가하기 이렇게 3단계인데요. 만약에 거래처 회의를 가는 중 신호가 자꾸 막혀서 후배에게 화를 내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후배는 지금 운전에 집중하기도 바쁜 와중에 이 사람이 왜 자꾸 화를 내서 방해하는 걸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도식화를 이용해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촉발 요인을 찾아봐야겠죠? 회의 시간이 늦을 것 같다거나 그 거래처 회의 장소에 특히나 상사가 어려워하는 상대가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촉발 요인을 확인한 뒤에는 그 다음 2단계 분노 전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 앞서 말한 촉발 요인 때문에 뭐 예민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불안한 감정이 그렇게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노로 바꿀 수 있는 그 감정을 캐치하는 거네요. 그 다음이 바로 3단계인데 평가하기 과정인데요. 그 상대방의 머릿속 그 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회의에 늦을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엄청 예민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차가 막힐 거라고 생각 못하고 늦게 출발한 후배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후배에게 분노를 표현하게 된 거예요. 무작정 화를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도식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 분노를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먼저 개입해서 분노를 조금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사가 가지는 스트레스나 이런 화를 모두 이렇게 케어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화가 나는 패턴을 점점 파악할 수 있고 그거에 맞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긴다고 해요. 어쨌든 지레짐작을 하면서 살짝 맞아요, 열이 맞아요. 받는 거잖아요. 맞아.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던가 맞아요. 이거 지각하면 어떡하지? 라던가 이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줘서 맞아요. 촉발되지 않게 막는 그쵸. 게 중요한 거네. 그죠? 근데 또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만 참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관계에서 자기가 뭔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정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은 그 관계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예문 아카이브의 신간 도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법 책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에는 나한테 매번 화를 내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원인,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10가지의 전략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을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만 읽어볼 수 없겠죠? 일상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자주 상대하는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총 5분을 선정하여 도서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출연해주신 임주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